안녕하세요. 최동화 원장입니다. 지난 19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다양한 질환들을 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보았던 질환들도 있고, 많은 환자를 보지는 못했지만 가능성을 엿보게 된 질환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과 질환입니다. 안구건조증, 눈통증, 눈시림, 눈충혈, 눈곱, 눈물, 그리고 시력저하입니다. 다만 저희 한의원이 위장병, 담적병을 많이 보는 한의원이다 보니 눈통증 환자분들은 많이 봐왔습니다. 눈통증의 원인이 소화의 문제, 위장의 식적과 담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안과나 치과 질환은 주로 안과나 치과 병원을 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도 눈통증 이외의 안과 질환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도 안과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는 경험들도 있었습니다. 임상을 계속하면서 눈 역시도 몸 상태와 연관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나 위와 장, 소화기와 눈과의 연관성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화와 눈과의 연관성을 보게 됩니다. 눈을 치료할 때 이런 관점 없이, 즉 소화기를 다스리거나 화를 다스리지 않고 눈만 위주로 치료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체하거나 소화가 안 되며 위와 장이 잘 소통되지 못하면 상체로 열과 압이 올라가며 눈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스트레스로 심장과 간에 화가 많아지면 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신장이 허하고 약하며 하체가 차가운 것도 상체로 열과 압이 올라가는 요인이 되며 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눈을 다스리는 관점을 크게 보면 상체의 열과 압을 내려주고 위와 장을 소통시키며 하체의 신장을 보호하고 하체를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눈에 사용하는 처방 중 환정환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환정환은 처방 이름대로 알약 형태입니다. 환정환에 대해 동의보감에 나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환정환, 급성, 만성, 일체의 눈병을 다스린다. 눈의 안과 밖에 생긴 예막, 반정, 노육, 난현, 풍안을 다스린다. 여기서 예막은 눈동자 상에 시선을 가리는 막이 생긴 것이고, 반정 노육은 군살이 눈알로 기어오르는 것, 난현풍화는 눈시울이 골마 터지고 붓는 증상이 나타나는 안과 질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환정화는 나이가 들어 연로하고 허약하여 눈이 어둡고 눈곱이 많이 끼는 것, 바람을 쐬면 찬 눈물이 나오는 것, 사물을 보면 흐리고 별꽃이 보이는 것, 오래되면 내장을 형성하는 것을 다스린다. 여기서 내장은 한의학적인 내장으로 동신과 눈 내부의 각종 조직에서 발생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이 눈의 내부에서 발생하여 시야를 가로막기 때문에 내장이라고 합니다. 이 약은 가장 잘 화기를 내려주고 수기를 끌어올린다. 오래 복용하면 밤에 잔 글씨도 읽을 수 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책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응용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일체의 눈병이라는 표현부터 해서 눈이 흐리고 시력이 잘 안 보이는 것부터 눈물, 눈곱에 대한 효과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약 하나로 이런 증상들을 다스린다는 것이 과장이 심한 것으로 느껴지기도 했고, 과연 실제 효과와 치료 범위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이 약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인상적이었던 케이스는 동료 한의사분이 찬바람을 쐬면 눈물이 나오는 것이 심해서 환정환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약을 먹으니까 마치 양약을 먹는 것처럼 바로 눈물이 나오는 것이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씩 이 약에 관심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책에 나온 이 약이 다스리는 증상들이 너무 많고 시력까지 회복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던 차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책에 나온 내용대로이거나 그 정도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효과만 있어도 그것은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점차 호기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기존 한의학 처방들을 사용하면서 일반인들이나 양방에서 보면 놀랄 정도의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사람들이 잘 믿지 않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약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 보니 이 약에도 기대감을 갖게 된 면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환자분들에게 이 약을 처방해 보고 있는데 좋은 효과를 거둔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상적이었던 2개의 케이스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약을 초반에 사용하기 시작할 때는 아직 저 스스로도 효과에 대한 경험과 확신이 부족한 상태라서 환자에게 돈을 받고 처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루는 저와 협력하는 단체의 선교사님 가족분이 오셨는데 만성적인 눈의 문제로 힘들어하셔서 후원하는 의미로 비용은 받지 않고 처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젊은 남성분으로 3년 전부터 눈의 건조증과 눈 충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분이 고치고 싶은 것은 눈의 충혈, 눈이 시린 것이었습니다. 눈의 충혈이 심하고 또 햇빛을 보면 눈이 부시고 시린 것이 심했습니다. 최근에 안과에서는 각막에 상처가 많고 각막염이 생겼다고 하였습니다. 증상이 심한 편이고 안구건조증과 눈충혈이 시작된 것이 3년 정도 된 오래된 분이며 안과도 다녀보았던 분이십니다. 이분에게 환정환을 처방하였습니다. 물론 식습관, 생활습관 등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하고 반신욕도 권했습니다. 15일분을 복용하고 다시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눈 시린 것이 없어지고 충혈되는 것도 많이 없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의외의 빠른 효과에 놀랐습니다. 다시 15일분을 처방했습니다. 시린 것은 거의 없고 충혈되는 것도 80~90% 정도 호전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같은 약을 다시 한 달 정도 처방했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했는데 충혈이 많이 좋아지고 눈은 거의 다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 달 반분을 더 처방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케이스입니다. 70대 어머님의 케이스인데요. 이분께서는 원래 허리가 아프고 숨이 찬 것 때문에 저희 한의원에서 한약을 드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굉장히 침침하다고 하셔서 기존에 먹던 한약과 더불어서 환정환을 같이 복용하도록 처방하게 되었습니다. 환정환을 15일 정도 복용하자 눈이 침침한 게 좀 덜하다고 하셨습니다. 환정환을 3개월 정도 복용할 때쯤 환자분의 남편분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분 말씀이 아내분께서 바늘귀에 실을 꿰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무슨 말씀인가 해서 들어보니 눈이 좋아져서 70대인 어머님께서 바늘귀를 꿰게 되었다고 말하셨습니다. 시력이 침침하게 약을 먹고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원래는 눈곱도 끼고 눈물도 났는데 약을 먹고 나니까 덜하고 원래 안경을 꼈는데 지금은 안경을 안 껴도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시력이 좋아져서 자녀분들이 안경을 바꿔주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의외의 효과라서 놀라게 되었고 이분들 말씀이 정말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효과가 좋다면 큰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약의 치료 범위와 효과에 대해서 더 호기심과 관심을 갖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그 이후로 안구건조증, 눈 뻑뻑함, 눈 피로, 눈 침침함, 황반변성 환자의 눈 침침함 등에 사용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고 기대감을 갖고 있는 약입니다. 환정환의 구성 약재를 살펴보면 들어가는 약재 종류수가 많은 편입니다. 약 30여 가지 약재가 들어가는데 대략적으로 약재 구성의 큰 흐름을 살펴보면 신장을 보하는 약, 간의 혈을 보하는 약, 간의 열을 내려주는 약, 심장의 열을 내려주는 약, 폐의 열을 내려주는 약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각각의 약재의 효과들이 다양하지만 대략적으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 신장과 간을 보하고 상체의 열과 화, 간의 열과 화를 내려주는 약으로 구성됩니다.
눈병 치료의 흐름이 원래 간의 열과 화를 내려주며 신장과 간을 보호하는 것, 또 비장과 위장의 소화기가 좋아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처방은 주로 신장과 간을 보호하고 상체의 열과 화를 내리는 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환정안을 잘 응용한다면 눈치료, 즉 안구건조증, 눈피료, 시력 이상, 눈침침, 눈물, 눈곱 등의 많은 가능성이 있는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좋은 식습관, 배변 습관으로 소화가 잘 되고 대변을 잘 봐서 비장과 위장의 소화기가 좋아지는 것도 눈치료에 중요합니다. 또 충분한 수면, 일찍 잠을 자는 습관도 눈이 충분히 잘 쉬고 상체의 열과 화를 내려주는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또는 족욕이나 반신욕을 통해서 하체가 따뜻해지는 것도 상체의 열과 화가 내려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